6년 전 세간을 충격에 빠뜨렸던 광란의 질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2010년 8월 인천의 번화한 대로변에서 벌어져 그 충격을 더했는데요. 그날 이 사건은 이러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한 시내버스가 갑자기 강한 충격을 받고 멈춰서게 됩니다. 아, 이거 뭐야?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 접촉사고 현장에서 거침없이 도주해버리는 의문의 통근버스 차량. 저렇게 뺑소니 치고 그냥 가네 이거?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이내 도주한 통근버스 차량을 따라잡아 진로를 차단하는데요. 아, 진짜 오늘. 접촉사고를 따져묻기 위해 통근버스 운전석으로 향한 피해기사. 야, 너 내려. 내려. 야, 창문 열어. 이거 창문 열어 이거. 열라고 창문. 그러나 묵묵부답인 채 또다시 도주를 시도하는 통근버스. 아이고. 이를 막고자 했던 피해기사. 시내버스 운전자는 통근버스에 매달린 채 끌려가게 됩니다. 야, 사람 있다고 사람 멈춰. 멈추라고. 이로 인해 세워둔 시내버스와 도주를 시도한 통근버스 사이에 끼인 시내버스 기사. 도대체 통근버스를 운전한 이는 누구일까? 사건의 재구성 실마리 제3화 살인버스 운전기사의 정체. 다시 찾은 사건 현장.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강력계 조순석 형사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내려오면서 여기에 주차돼 있던 차들을 여러 대를 받으면서 이 나무가 지금 그 이후에 새로 심어진 나무입니다. 위급한 피해자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도주해버린 통근버스 운전자. 그의 잔인한 질주는 이런 인명사고 외에도 연쇄 접촉사고를 더 내고서야 멈췄던 것인데요. 무슨 짓이죠? 버스가 나무를 받아가지고 나무가 그 주근둥이 다 나갔고,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차가 타셔가지고 아주 오징어처럼 아주 납작해졌고 차 한 대는 반쪽에 나갔고. 자가용들 한 7, 8대가 다 작살나고 부서지고 다 해가지고 그랬었죠. 오토바이까지도 해가지고. 오토바이도 그렇고. 네. 무참히 망가진 사고 당시 통근버스. 그러나 이런 대형 사고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는 통근버스 운전자를 목격하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에는 사고 당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강력계 형사들이 맡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사 통근버스인데요. 통근버스를 이 주차해놓은 장소에서 이 차를 훔쳐갑니다. 절취를 하는 거죠. 절취를 해서 그 차를 이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자체도 훔친 차량이었군요.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인 CCTV 확보에 나서지만 당시 통근버스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서를 찾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긴급 이송된 피해자이자 시내버스 운전자를 찾은 조 형사. 그러나 당시 중상을 입었던 피해자는 결국 사고 발생 5일 만에 특별한 수사의 단서 자체가 없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는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안타까운 사망. 그는 왜 다른 버스에 매달린 채 끌려갔던 것일까요? 사건을 맡은 조순석 형사는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또 다른 단서 확보에 나섭니다. 사고 현장 주변을 운행하던 또 다른 시내버스의 CCTV 확보에 주력. 그중 의미심장한 장면이 찍힌 영상을 하나 찾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를 찾았는데 너무 화질이 안 좋은 거예요. 화질이 안 좋고 멀리서 찍힌 거죠.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이 버스를 훔쳤구나. 라는 정도에서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재생에 의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좀 시커멓게 팔이 나왔다는 거고 찍혀 있다는 것은 문신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용의자로 추정되는 이 팔뚝에 새겨진 문신. 그렇다면은 범인은 젊은 남자의 팔에 문신이 있는 남자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어요. 추정을 했죠, 추정. 제가 기억하기엔 지금 잉어가 아닌가, 잉어였던 것 같은데요. 너무 크게 그려놨더라고요. 팔뚝에 새겨진 잉어 문신.
조 형사는 이를 단서로 적극적인 탐문 수사를 벌이는데요. 사건 현장 부근은 물론 점차 수사 범위를 넓혀가며 문신한 젊은 청년들을 수소문해 쫓아다니게 됩니다. 경찰서에 형사입건이 되어서 왔다가 다녔던 그 청소년들 중에 팔에 문신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런 공조 수사를 1차적으로 해봤는데요. 소득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고. 결국 수사 방향을 전환한 조 형사. 예. 나중에 잠 먹으러 나갈 때 올게. 어디 가시게요, 지금? 저기 공장 절도 사건 오늘 정도 출몰할 것 같아. 수고해. 예, 수고하십시오. 당시에 또 저희들은 그거 한 가지만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형사들이 자기가 취급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버스 뺑소니 사고가 있었던 비슷한 시기에 인근 지역 공장을 불안에 떨게 했던 연쇄 절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품만을 노렸던 이 사건의 용의자 역시 젊은 층의 소행으로 추정했다는데요. 특별한 용의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이 사건의 주인공이 이러한 사건도 하지 않을까라는 연관을 한번 지어봤죠. 돈이 다 떨어지면 또다시 공장 절도를 저지를 것이라 여긴 조 형사는 잠복 근무에 나서고 어느 한 공장에서 수상한 낌새로 나오는 일을 발견하고 즉시 추적에 나섭니다. 이렇게 해서 공장 연쇄 절도범 검거에 성공한 조 형사. 그런데 절도 용의에 대해 집중 추궁하던 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야, 너 혹시 손에 문신 있냐? 설마. 버스 뺑소니 사건 용의자와 똑같은 문신과 복장을 하고 있던 공장 연쇄 절도범. 이로써 버스 뺑소니 사건 피의자까지 검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CCTV 분석을 하면서 수백 번 쳐다봤던 CCTV에 있는 옷을 입은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난 거죠. 찾고자 하는 어떤 범인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반갑죠. 결국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경찰에 잡힌 뺑소니 사고 용의자. 그의 정체는 충격적이게도 가출한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는 왜 버스를 운전했던 것일까요? 가출 청소년이었던 17세의 피의자 박근호. 그는 친구와 술을 마신 후 근처 찜질방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하는데요. 택시. 그러나 좀처럼 잡히지 않는 택시. 그런 그의 시야에 문이 열린 상태로 열쇠가 꽂혀있는 통근버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면허였던 피의자 박근호는 만취 상태로 인해 겁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광란의 질주를 벌인 끝에 사망자를 낸 것인데요. 그는 이 참혹한 결과를 알고 있을까요? 아이고, 세상에. 도망가려고 갔다 출발을 한 거다. 그렇게 될 줄, 결과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안타깝죠. 그렇게 쉽게 이렇게 또 우리 그런 버스를 훔칠 수 있게끔 해놨던 그 기사분도 좀 야속하다는 생각도 들고, 피해자분 역시 가장이신 분이 그렇게 또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그 가족분들 역시 많이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가출 청소년의 탈선과 치기로 인해 벌어진 믿기 어려운 참상. 우리 어른들은 이 여죄를 오롯이 한 소년에게만 묻고 따질 수 있을까요? 최재앙의 사건의 재구성 실마리였습니다.